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 전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 기류 변화, 그리고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까지 그야말로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꽤 현실적인 암초를 만난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 쏟아질 지표와 발표들은 하반기 증시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지난주 시장을 짧게 리뷰해보고요. 이어서 구글 I.O.,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 그리고 실물경제 지표와 주간 일정까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지난주 시장 리뷰입니다. 인플레이션 충격과 국채 금리 급등이 시장을 흔들었죠. 지난주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그 진원지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3.8%,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1.4% 급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뜨거운 물가 상승세다 보니 시장이 은근히 품고 있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쏙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물가 충격에 채권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10년물 국채금리는 4.6%를 뚫었고 30년물 금리는 무려 5.1%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30년물 같은 경우엔 2007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에요. 이렇게 금리가 확 뛰어버리면 미래 이익을 미리 끌어다 쓰는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꽤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몫했습니다. 이란 관련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공급 불안 우려로 WTI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를 돌파했어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지는 악순환이 생기잖아요. 이 여파로 차입비용 증가에 민감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기술주 섹터 내에서도 기업별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H200, AI 칩 규제 완화가 무산되면서 점유율 하락 우려가 커진 인텔은 한 주 동안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실적 기대감 덕분에 4.7% 상승하며 꿋꿋하게 시장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죠. 자, 그럼 파트 2!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관문, 구글 I.O.와 AI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에 개막하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제미나이 2.5와 실무형 비서인 에이전틱 AI 기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기술 그 자체보다 수익화 데이터예요. 그 막대한 AI 투자가 실제로 유료 구독자를 늘리고 광고 효율을 높이고 있는지 숫자로 증명해 주길 바라는 거죠. 이게 확인만 된다면 최근의 AI 거품론도 잠재우고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다음은 파트 3. 아마 다들 기다리셨을 이번 분기 최대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수요일에 발표되죠.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은 약 788억 2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엄청난 숫자지만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꼭대기에 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예상치를 살짝 넘기는 단순한 어닝비트 정도로는 지금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가 꽤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 즉 향후 전망으로 향해 있습니다. 차세대 칩인 블랙웰에 대한 초기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빅테크 고객사들의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만약 여기서 시장을 만족시킬 만한 강력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술주 전반에 걸쳐 꽤 큰 규모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파트 4. 실적만큼이나 꼼꼼히 챙겨봐야 할 FOMC 의사록과 통화정책 변화입니다. 수요일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보면 연준 내부 기류를 읽을 수 있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 무려 3명이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문구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경계담이 연준 내부에도 꽤 높다는 방증이죠. 당시 얼마나 매파적인, 즉 긴축을 선호하는 논의들이 오갔는지 디테일한 맥락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는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첫 주잖아요.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통화 정책의 무게추가 더 단호한 긴축 쪽으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시장은 차분하게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 5, 실물 경제와 소비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의 기초 치력을 테스트해볼 차례입니다. 목요일에 세계 최대 소매 업체인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요즘 고유가로 가계 지갑 사정이 팍팍해진 게 사실이잖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성비 좋은 할인 매장으로 몰리고 있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소비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는 신호가 포착되면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꺼내들 확률이 높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들도 연이어 대기 중입니다. S&P 글로벌 PMI를 통해 미국 경기가 인플레이션을 견딜 만큼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요. 동시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낮게 나오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되어 있다는 뜻이라 고금리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우려를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장기 물가 전망까지 확인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살펴본 핵심 이벤트들을 요일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고요. 화요일에는 앞서 강조했던 구글 I.O. 개막과 함께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으니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수요일은 사실상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장 시작 전에 타겟 실적이 나오고 오후 2시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죠.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성적표가 발표됩니다. 목요일에는 월마트 실적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PMI 예비치가 발표되고요.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와 연준 보험원 부의장 발언을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주는 AI 산업이 정말 숫자로 성장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끈적해진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얼마나 단호하게 반응할지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도 존재하니까요. 쏟아지는 데이터와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연 AI가 이끄는 폭발적인 성장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라는 무거운 벽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쏟아지는 지표들 속에서 그 첫 번째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용도로 만들어졌으므로 수익과 손실은 모두 투자자 본인 책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